4.11 총선의 격전지 후보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종로의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입니다. 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는 6선의 홍 후보와 역시 거물급 정치인인 민주통합당 정세균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네, 홍사덕 후보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아주 낮은 톤의 인사를 해주셨는데, 선거를 맞아서 우리 홍 후보께서 너무 점잖게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늘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날리 때까지 한 번도, 고소고발 당해본 적도 없고, 제가 물론 해본 적도 없고요. 늘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선거운동 하면서 종로 지역 유권자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지금 정치권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요? 역시 두 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첫째고 또 굉장히 걱정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감당하지 못할 선심 공세를 자꾸 하는데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제2의 그리스로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조금 이제 당과 당의 문제로 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이 네. 정권 심판론을 지금 내오고 있고, 네. 새누리당이 이제 미래 선택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공약이나 방침에 대해서 지역 국민들의 반응도 좀 살펴보셨나요? 예, 정권 심판론 그러는 거를 박근혜 대표하고 엮어서 새누리당까지 같이 묶으려 그러는 거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웬관이 정권 심판론 그럴 적에 그냥 대통령이면은 바로 와서 닿는데 박근혜 대표를 같이 엮으니까 박 대표가 지난 4년 동안 정권 내에서 뭔 할 일이 있었는가? 오히려 늘 야당 노릇만 했는데 정서적으로 이게 잘 안 먹히는 것 같고요. 예. 네. 이번 선거 때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역시 더 밝은 미래, 비전 이런 걸 원하니까 박 대표가 신뢰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는 거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다녀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위험천만한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위험해요. 저는 일본을 망친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고속도로 통행료 전부 무료로 하겠다, 아이들한테 양육비 월 얼마씩 주겠다 그랬던 그 선심 공세보다도 지금 민주당의 한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선심 공세가 훨씬 악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165조 원을 집권하면은 5년 동안에 추가로 복지에 쓰겠다 그러는데 사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짓 하면은 대한민국이 제2의 그리스로 된다 그러는 걸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럼 막무가내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대하는 사람들한테 630만 원씩 주겠다. 우리 당이 반값 등록금을 몇 년에 걸쳐서 결국은 이뤄내겠다 그러니까 한 대표는 19대 총선 끝나면은 바로 해치우겠다. 제2의 그리스로 된다 그러는 게 우리같이 분단된 나라에서는 이거 정말 국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좀 살펴야 될 일입니다. 예. 네. 어제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첫날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종로를 방문을 했습니다. 표심에 네. 효과가 있나 반응 같은 걸 좀 느껴보셨나요? 저나 중국 같이 했습니다마는 정진석 의원이나 고맙기 짝이 없었지요. 박 대표는 표가 있는 분이거든요. 예. 표가 없는 다른 당의 대표하고는 다릅니다. 예. 네. 그런데 맞상대인 정세균 민주당 후보는 홍 후보가 박근혜 위원장에게 기대는 것이 안쓰럽다, 이런 비판도 하셨습니다. 정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 대표도 환갑, 진갑 다 지난 사람이고, 전 그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빈정거리면은 너무 볼썽사나울 거예요. 저는 할 얘기 없습니다. 예.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일명 박근혜 아바타 5명, 예, 뽑히신 거는 알고 계시죠? 아, 네. 느낌이 어떠십니까? 아마 이런 걸 겁니다. 한일 축구전을 하면은 일본 팀들이 제발 박지성이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한일 야구전을 하면은 예전에 선동열이만 안 나오면 좋겠다. 뭐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예. 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네, 종로는 정치 1번지라는 네.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또 작게는 서울 강북, 크게는 수도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양당의 연대가 영향을 좀 크게 미치진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 친구들 말이, 여론 전문가들 말이 3%에서 5% 정도 플러스 효과가 있답니다. 다만, 예. 이번에 연대했는 세력들이 나름 또 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했던 한미동맹, 이걸 무력화시키거나 해체하려고 그러는 노력을 줄곧 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하고 연대를 했으니까 3 내지 5%포인트 보탬도 있을 거고, 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떠나가는 비율도 있을 겁니다. 제 친구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있는 친구들은 떠나가는 게 훨씬 더 크다, 몇 배 더 크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이번 총선에 오늘 제일 큰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불법 사찰 의혹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말이죠.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요. 그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고,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됩니다. 야당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됩니다. 예. 이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아예 그냥 생각도 못할 정도로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예. 네,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2040 세대에 취약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때문에 세대별 투표율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20대한테는 우리가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아주 큰 죄지요. 예. 다만 박근혜 시대가 오면은 어떤 비전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그래도 거짓말 안 하는 분이니까 쭉 설명을 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렇게 터무니없는 돈을 마구 뿌리겠다 그러는 쪽보다는 그래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박근혜 시대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고 아주 정성껏 설득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지역구 공약 가운데 하나가 종로를 문화유산 특구로 만들겠다. 이거는 돈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인가요? 그게요, 종로 중구 합쳐서입니다. 예. 예전에 4대문안을 웬고하니 내중에 한번 시청자분들도 제 얘기를 검증해 주십시오. 저는 중국인 관광객 연간 1천만 명 시대가 우리가 모두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기간 안에 찾아올 거라고 봅니다. 예. 여기 종로 중구는 고적이 많고 문화재가 많고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그동안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문방 위에 있었기 때문에 청원, 민원도 많았습니다.
예. 그걸 한꺼번에 뒤집는 겁니다. 오히려 덕을 보는 시대로 중국인 관광객 1천만 명이 왔을 적에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장소 찾는다 그러면은 단연 종로 중구입니다. 예. 그런 인프라를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깔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두면은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그 한옥인데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절대 팔지 마십시오. 네. 내 말 믿고 절대 팔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총선이 끝나면 12월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선이 되시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좀 짧게 답변해 주실까요? 2차 대전 때 주코 후원수하고 똑같은 답을 하겠습니다. 당이 원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아, 예. 정말 짧게 대답을 해주셨군요. 네. 네, 지금까지 서울 종로에 출마한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